안녕하십니까. 9주차 1차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에는 저희가 아주 중요한 개정 과목에 대해서 했습니다. 외상매입금과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자, 이거 복습을 먼저 해보도록 할까요? 자, 외상매출금 예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외상매출금 우리가 자산이라 했습니다. 차변의 증가, 대변의 감소입니다. 기초외상매출금 잔액 차변에 외상매출액 증가죠, 차변, 외상매출액 회수액 대변. 그 다음에 항상 자산의 잔액은 차변에 남게 됩니다. 자, 외상매입금은 부채로서 증가 대변, 감소 차변입니다. 기초외상매입금 잔액 차변, 외상매입액 대변, 외상대금을 지급하면 차변에 와서 감소하고 항상 부채는 대변에 남습니다. 자,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기초매출채권 잔액이 1,000원이었습니다. 자, 기초매출채권 잔액 1,000원. 기중에 외상매출금이 39,000원이었습니다. 그럼 차변합계가 얼마가 되는가 하면 4만원이 되어야 되죠. 근데 기말매출채권 잔액이 얼마라고요? 3만원이라면 회수액은 얼마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회수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네, 만원이 되겠죠. 자, 다 정답은 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항상 T 계정의 성격을 이용해서 분계를 하고 전기를 해서는 문제 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성격을 정확히 파악해 두시고 성격에 따라서 T 계정에 답, 그 숫자를 넣으시면 언제든지 답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전산회계 기업에 가시더라도 전산회계 프로그램을 다 쓰기 때문에 붕괴만 되면 자동으로 전기가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회계 실력은 모든 실력은 이렇게 성격으로 문제들을 풀어야지 됩니다. 실력이 늡니다. 자, 두 번째 연습 문제 볼까요? 기중의 외상 매입금이 39,000원이라 했습니다. 외상 매입금 기중에 39,000원이 외상 매입했습니다. 기말 매입 채무 잔액이 얼마라고요? 기말 매입 채무 잔액이 3만원이고 외상 매입금 지급액이 얼마나 했습니까? 만원이다. 그러면 4만원, 4만원이 되어야 되니까 자, 기초 외상 매입금 잔액은 얼마가 됩니까? 네, 1,000원이 되겠죠. 그죠? 됐습니까? 자, 한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이 문제 완벽하게 자기 거 만들고 다음 슬라이드를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이라 했고 이 두 개를 통합했는 계정 과목이라 했고 매입채무는요, 예, 외상매입금과 지급음을 합쳤는 계정입니다. 그래서 받을 어음과 지급음을 보도록 하겠는데 과거에는 이게 우리가 어음의 종류는 약속어음과 환어음으로 나누어서 이게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좀 떨어지고 있죠. 어찌되었든 자, 제가 숙제를 내겠습니다. 네이버를 치셔서 어음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됩니다. 만기일에 일정한 지급 장소에서 어음상의 금액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약속정권이다, 문헌정권이다, 요식정권이다. 자, 어음을 한번 그려볼까요, 우리가? 자, 만기 금액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은행이 있겠죠. 지급 장소가 있겠죠. 지급 장소인데 우리가 주로 이 어음을 가지고 발행했다면 이 어음을 발행했는 자의 주거래은행에 가서 돈을 돌라 하겠죠. 그 다음에 발행인은
이 주거래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가다 하면서 내 통장이 당좌예금이 개설된 은행을 지급 장소로 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만기일이 있겠죠. 또 그죠? 3개월짜리다, 6개월짜리다 하면 3개월 뒤, 6개월 뒤 만기일이 있을 겁니다. 만기일에 일정한 지급 장소에서 일정한 금액을 이 음을 제시를 하면 무조건 돈 줄게. 누가 가지고 있든지 간에 이 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약속증권이라고 합니다. 뒤에 뭐 문헌증권, 요식증권, 형식을 갖췄다 해서 요식증권이라고 하는데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약속음은 발행인이 자 이렇게 갑니다. 상품을 판매를 했습니다. 상품을 판매했는데 발행인이 음을 발행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현금을 주든가 외상을 하든가 이렇게 두 가지를 배웠는데 이제는 뭐 했다? 음을 발행해서 줍니다. 그러면 차변에 대변의 상품 우리가 매출로 해도 되고 상품으로 해도 되고 매출로 해도 된다 했죠. 그죠? 매출. 그래서 이렇게 상품 매출 5만원 해서 차변에 받을 은 계정에 매출 채권 계정이 발생합니다. 5만원 증가되었죠. 이 사람은 상품을 샀는 대신에 어떻게 했다? 지급음 계정의 대변의 기록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수취인이 자기가 만기일까지 가지고 있었다면 이 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발행인의 주거래은행에 가서 주거래은행이 되겠죠. 지금은 주거래은행에 가서 자 대금을 제시하고 돈 주세요 합니다. 그러면 대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그럼 지급했다면 대금을 받았다면 받을 음이 없어지고 차변에 현금 아니면 이 사람도 현금을 받아서 당좌예금 했다면 당좌예금이 될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급음 5만원 자기 회사에 가지고 와서 자기가 현금을 줬다면 현금이지만 보통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죠. 당좌예금 계좌에서 찾아갑니다. 당좌예금 이렇게 오겠죠. 그죠? 이렇게 분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요거 다시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근데 이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죠. 외상 매출금하고 크게 차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상품을 팔고 외상으로 판 대신에 하나 줬기 때문에 뭐 받을 지급음으로 처리합니다. 그죠? 외상으로 했다면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인데 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받을 지급음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돈을 돌라 하니까 돈을 주고 나면 돈 주고받았는 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관계를 잘 보시고요. 이거 밑에 두 번째 손가락 표시 있죠? 자, 두 번째 손가락 표시 있는 거는 잘 보세요.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에 대한 거래는 받을 은과 지급음으로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면 속기 쉽습니다.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에 대한 거래는 받을 은과 지급음으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환음의 발행인은 음상의 채권 채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했는데 요거는 조금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요 용어만 보세요. 우리가 약속음을 발행했는 사람은 지급음이라는 채무자가 되는데 환음을 발행했는 사람은 채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요거만 이렇게 이 문장만 보고서 제가 설명을 할까요? 지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 문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환음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설명을 미루려고 했는데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밑에 게 더 중요합니다.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에 대한 거래는 받을 은과 지급음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뒷단에서 제가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하면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보세요. 자, 환음을 설명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해가 안 되시면 아까 설명했던 환음의 발행인은 채권 채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가 과거에 C에게 외상으로 매출했습니다. 그러면 A는 차변의 외상 매출금 누구인데 외상 매출입니까? C에 대한 외상 매출이죠. 외상 매출금 상품 매출이 있겠죠. 특히 있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C는 분괴를 하면 외상으로 샀기 때문에 대변의 외상 매입금, 차변의 상품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B가 A가 B에게 상품을 외상으로 샀습니다. 그럼 분개해 볼까요? 상품을 사고서 외상으로 샀습니다. 외상 매입금인데 누구인데 B에 대한 외상 매입금이죠. B는 외상으로 매입했습니다. 그죠? B는 A에게 외상으로 팔았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 누구인데 A에 대한 외상 매출금입니다. 상품 매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볼까요? A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A는 C에게 받을 게 있고 B에게 줄 게 있죠. 그러니까 A 입장에서는 자, 우리 고수도 치면 어떻게 됩니까? C에게 받을 거 있고 B에게 줄 게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C 보고 B도 주닥할 수 있죠. C 보고 B도 주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가 환음을 발행을 합니다. 발행을 해서 이 사람인데 이렇게 갑니다. 네 환음 이거 내 발행해가 줄게 받을래 하는 게 인수제시입니다. 즉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B, 니는 내인데 돈 받지 말고 C인데 받을래. 이 환음을 인수제시 가지고 C인데 주면은 C가 돈을 줄 거다 합니다. 그러면 알았다 하는 게 인수입니다. 혹은 이 환음의 인수제시는 C 보고 C인데 할 수도 있습니다. 환음 인수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야, 네가 누구인지 주다. B에게 주다는 얘기죠. 그다음 알았다 합니다. 인수를 하겠죠. 그러면 이 사람 환음을 발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인수제시는 B 네가 C인데 받아라 할 수도 있고 C 네가 B인데 주다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인수제시는 어떻게 인수제시는 B인데 할 수도 있고 C인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최근에 시험에 자주 안 나오니까 그 정도만 알고 있으세요. 즉 A는 뭐 했다? 받을 것과 줄 게 있으니까 음을 발행해가 나는 어떻게 됩니까? 줄 거 B인데 줄 거 외상 매입금이 없어지고 받을 거 어떻게 A인데 받을 게 없어져 버립니다. 그죠? 음을 발행함으로써. 자, 그래서 환음 발행인은 음상의 채권 채무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죠? 환음 발행인은 음상의 채권 채무가 발생을 하지 않고 왜 자기가 줄 거 있던 게 없어지고 받을 거 있던 게 없어지게 됩니다. 자, 반대로 이제 B는 어떻게 됩니까? B는 자기가 받을 거 있던 외상 매출금이 없어지는 대신에 음상의 채권자가 되니까 받을 음이 되겠죠. C는요. 지가 줄 게 없어지고 누구인데 A인데 줄 거. 이 사람은 A인데 받을 게 없어지고 받을 음이 생겼고 C는 A인데 줄 게 없어지고 뭐가 발생했다? 지급음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붕괴가 됩니다. 이렇게 붕괴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주로
붕괴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지금 수준에서는 조금 높고요. 아마 그 전산세무 2급쯤 되면 나올 수 있는데 요즘은 사실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지는 않는 문제입니다. 반복해서 들으세요. 반복해서 들으시면 자기 있게 될 수 있습니다. 한 3번쯤 듣고 다음 슬라이드를 봅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음을 배서하게 되는데 배서에서 양도를 합니다. 자, A가 B에게 음을 줬다고 해서 이 B가 음을 만기까지 가지고 있다가 A에게 돈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B 입장에서도 이 음을 다른 사람인데 C, D, E에게 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이 음의 배수라는 얘기는 음의 소지인이 그 음의 만기일 전에 음상의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음의 배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수취인인 채권자는 자기가 보세요. 만약에 외상매입금을 갖기 위해서 음을 대신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받을 음이라는 자산이 줄고 부채가 줄었죠. 이 그림에서 틀렸죠? 뭐가 틀렸습니까? 네. 이거 발행인이 아니고 다시 새로운 소지자가 되죠. 그죠? 이 수취인이고 이거는 이렇게 바꿔볼까요? 이거는 배서해서 양도하는 사람이 당초 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지만 양도자가 되고 배서 양수인이 되겠죠. 제가 교환에는 이렇게 고쳐놓지만 수업할 땐 여러분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살짝 오타를 계속 넣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배서 양도자가 외상매입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음을 배서 양도합니다. 그러면 대변에 이 사람은 받을 음이 없어지고 이 사람은 차변에 외상매입금이라는 매입채무가 없어졌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반대로 자기가 받을 거 있던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없어지는 대신에 음상의 채권자가 되죠. 그죠? 자, 근데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B가 A가 음을 발행해서 B가 받아서 원래대로 하면 A인데 돈도 하면 되는데 이걸 C, D, E까지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네, E가 음을 가지고 있죠. 현재 E가 음을 가지고 있는데 만기일이 되었습니다. 그죠? 만기일이 되어서 만기일이 되면 누가? E가 A에게 돈을 주십시오 합니다. 자, A의 주거래은행에 가서 이 음을 제시하고 돈 주십시오 합니다. 당좌가 개설된 주거래은행에 가서 돈 주십시오 하는데 은행에서 잔액이 없어서 내가 금액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대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하면 이게 뭡니까? 부도죠. 자, 부도가 났습니다. 금액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해서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는 억울하죠.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왜 너가 내인데 이런 부도 났는 음을 주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어떻게 한다? 이 E에게는 이 앞에 배서 양도인 누구에게든지 간에 이 음상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상환 청구권 혹은 소구권이라 합니다. 그럼 이 음상의 금액을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청구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은 B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B인데 청구해버리면 C와 D는 채무가 없어집니다. 그죠? 근데 E는 D인데 청구하면 D는 다시 C와 B인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쪽 가서 B에게 돌라 해버리면 C와 D는 없어집니다. 의무가.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E에게 돈을 줘야 되죠. 현금을 줘야 됩니다. 그죠? 줬는데 B 또한 어떻게 됩니까? B 또한 A에게 다시 받을 수 있는, 아직까지는 끝이 안 났죠. 그죠?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의 재산을 처분해서 받든지 어떻게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돈은 주고 어떻게 한다? 부도 수표라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부도수표도 일단 자산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된다? 만약에 회수 못할 게 확정이 되면은 달리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건 뒤에 배웁니다. 그래서 부도수표도 처리한다. 자산으로 처리를 하게 된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알았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가 부도가 났다고 해서 자기가 띄는 게 아니고 앞에 청구권인 이 배서 양도인인데 모두 엄상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이 많이 이 배서 양도된 엄일수록 앞에 이 사람들이 많죠. 자기가 받을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은 요거 배서 양도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기가 외상매입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배서 양도했다. 차변의 외상매입금, 대변의 받을. 그 다음에 배서 양도 받았다. 외상매입 줄금이 없어지고 차변의 받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도가 났다. 그러면 부도 수표도 처리한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알겠습니까? 자, 한 5분 정도 복습하시고 다음 슬라이드를 보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는 엄의 할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받을 엄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만기일 이전에 자기의 채무나 기타의 목적으로 배서해서 양도한다고 했습니다. 배서 양도할 수 있었죠. 앞에서 배서 양도를 배우셨습니다. 이번에는 엄을 할인하는데 내가 만약에 100원짜리 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엄을 다른 사람인데 줄 수도 있지만 줄 수가 없다면 이걸 은행에서 할인을 받고서 만약에 3개월 정도가 남았다. 그 다음에 3개월치 이자를 주고서 할인을 받습니다. 만약에 한 97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엄의 할인이라고 합니다. 읽어봅니다. 받을 엄은 그 지급기일 이전에 엄의 만기일까지 엄금액에 대한 이자가 이제 할인료라고 하겠죠. 할인료를 차감한 가액으로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할인 배서 양도하고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100원 양도했는데 현금을 97원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시험에 가장 자주 나오는 것은 매각 거래에 대한 붕괴만 주로 나옵니다. 요놈만 주로 나옵니다. 매각 거래에 대한 붕괴. 근데 매각 거래에 대한 붕괴가 주로 나오는데 그래서 이 매각 거래가 뭐냐 하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A라는 사람이 B에게 엄을 발행했는데 이 B가 은행에 할인을 받았습니다. 100원짜리를 할인받고 97원 받았는데 이 은행이 A인데 나중에 만기가 되어서 돈을 달라고 하겠죠. 근데 이게 이제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났다면 이 은행이 B에게 돈을 돌락할 수 없는, 즉 상환 청구권이 없는 거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설명을. 그러면은 이건 매출 채권을 팔았는 거하고 똑같죠. 받을 엄이 매출 채권을 팔았습니다. 100원짜리를 얼마에 팔았다? 97원에 팔았었기 때문에 매출 채권 처분 손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게 상환 청구권이 있어서 이 사람이 만기일에 부도가 나면 갚아야 된다면 이걸 차익 거래로 보통 보게 되는데, 그래서 돈을 빌렸다고 봅니다. 뭘 주고서? 엄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고 보고서
부채 정가 100원, 현금 97원, 이자 비용 3원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요거도 살짝 듣고 가시고 여러분 매각 거래는 아마 한 1년 정도는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게 주로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매각 거래도 본다, 차익 거래도 본다 이렇게 나옵니다. 방금 상환 청구권이 있느냐 없느냐는 나중에 조금 수준이 높아지겠죠. 어찌되었든 상환 부도가 나더라도 상환 청구권이 없다면은 매각 거래로 간주해서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하게 됩니다. 빌렸다면 단기 차익금이란 부채 증가와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무사히 이 대금을 은행이 받았다면 단기 차익금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받을 음이 그때 가서 없어지게 됩니다. 요거는 아마 중급쯤에 가시면 새롭게 배우게 되는데 지금 한번 듣고 갑니다. 아마 이해되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시리라 보여집니다. 자, 요거 중요합니다. 다시. 자, 매각 거래이면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합니다. 알았죠?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합니다. 자, 한 5분 정도 복습을 하시고 다음 거를 보도록 합니다. 오늘 매출 채권 중에 하나인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과 받을 매입 채무는요. 채무는 외상 매입금과 지급 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음은 만기일에 일정한 지급 장소에서 일정한 금액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약속증권이죠. 그래서 약속음과 환음이 있는데 여러분 일단 약속음은 정확하게 갑니다. 발행인은 음상의 채무자가 되죠. 지급음. 수취인은요 음상의 채권자가 됩니다. 받을 음이 됩니다. 그죠? 받을 음이 됩니다. 발행인은 채무자, 수취인은 채권자가 됩니다. 단 환음은 음상의 채권 채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배서 양도에 대해서 배우셨고요. 내가 외상 매입금을 갖기 위해서 음을 배서 양도했다. 받을 이렇게 다겠죠. 그 다음에 음의 할인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받을 100원짜리를 주고서 내가 현금을 97원 받았다. 그러면 매각 거래라면 매출 채권을 처분해서 처분 손실이 오게 되겠죠. 자, 오늘 배운 것들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이 핵심 내용을 한번 자기가 수업 들으시고 한번 여러분이 제가 정리를 한번 하면 여러분도 책을 듣고서 이 동영상을 듣고서 한번 메모를 해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수업 다시 말씀드리지만 꼭 반복해서 학습하세요. 반복 몇 번 들으시면 더 의미가 더 와닿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제 조금 한숨 살짝 돌리고 넘어갈게요. 다음 주가 아니고 다음 차시네요. 기타의 채권 채무는 살짝 쉽습니다. 그래서 기타의 채권 채무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대손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중요한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죠? 하나하나 끊어서 잘 복습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